바지 단추가 안 잠깁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손발은 차갑고 배 주변만 자꾸 불어납니까? 혹시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닙니다. 장 안에 묵은 독소가 쌓이고 혈관벽에 기름이 끼고 몸속 체온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호입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겨울무를 그냥 깍두기로만 드시고 있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겨울무는 계절 중에 영양이 가장 꽉 찬 채소인데 그냥 먹으면 절반도 못 씁니다. 핵심은 무가 아닙니다. 무에 같이 넣는 조합 세 가지입니다. 이 조합이 장을 청소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고 굳어가는 혈관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딱 5일입니다. 5일만 드시면 몸이 먼저 반응을 보냅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무라는 말 그냥 제철 채소 얘기로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무라도 철에 따라 몸에 작용하는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 사이에 나오는 겨울무는 여름무와 비교했을 때 식이섬유가 약 1.5배 더 많고 비타민C 함량은 30% 이상 높습니다. 땅속에서 찬 기운을 버티며 자라는 동안 영양분이 뿌리 안에 촘촘하게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무 한 덩이는 여름무 한 덩이 반을 먹는 것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장 운동입니다. 젊을 때는 먹으면 바로 내려가던 것들이 52 넘어가면 장이 느려지면서 숙변이 쌓이고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혈관 탄력입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기름기가 쌓이면 혈액이 온몸을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 쉽게 피곤한 것, 머리가 무거운 것, 전부 여기서 옵니다. 셋째는 체온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그냥 쌓아 놓습니다. 배 주변, 내장 주변에 특히 지방이 몰립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만 건드려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장이 막혀 있으면 혈관도 맑아지기 힘들고 혈관이 좁으면 체온도 안 오릅니다. 그런데 겨울무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건드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단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무에 딱 맞는 조합 재료를 함께 써야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장을 청소하고 싶으십니까? 약 안 쓰고 부작용 없이 아침 한 잔으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와 사과 조합을 먼저 드십시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안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 상태로 장 벽을 따라 내려가면서 오래 눌어붙어 있던 찌꺼기와 지방 성분을 감싸 끌어내립니다. 흡수되기 전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의 섬유질은 빗자루처럼 장 표면을 쓸어냅니다. 사과 펙틴이 지방을 감싸 끌어안고 무 섬유질이 그걸 쓸어 밖으로 내보내는 팀플레이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먹는 것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함께 갈면 무의 매운맛은 사과의 단맛이 부드럽게 잡아주고 사과의 당 성분은 무의 식이섬유가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달콤하고 먹기 편한 한 잔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 100g, 사과 100g, 껍질째 씻어서 잘게 잘라준 뒤 물 반 컵과 함께 믹서에 갈아주십시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미 충분히 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공복에 마시면 장 전체로 퍼져서 흡수가 더 빠릅니다. 이틀에서 사흘 안에 변이 더 잘 나오고 배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정량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배살이 잘 안 빠진다고 느끼십니까? 운동도 하고 식사도 줄이는데 배 주변 지방만 꼼짝을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체온에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습니다. 추울 때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 때문에 지방을 더 끌어안고 버팁니다. 이걸 깨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생강입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만들면서 체온을 올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붙어 있는 지방은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생강이 바로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에도 좋습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피가 끈적하게 굳는 것을 막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좁은 골목이 넓은 대로로 바뀌는 것처럼 피가 훨씬 부드럽게 온몸을 돕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 100g을 적당히 썰고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약 10g을 껍질 벗겨 얇게 저며 넣습니다. 물 600ml를 붓고 약불에서 10분 끓입니다. 뜨겁게 마셔도 되고 조금 식혀서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이 가장 좋고 아침 1번만 드셔도 효과가 납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더 편합니다. 혈압이 신경 쓰이십니까? 나트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좀처럼 혈압이 안 잡힙니까? 이분들에게 세 번째 조합을 권합니다. 무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이 장 안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버립니다. 흡수되지 못하게 막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관 안에 쌓이기 전에 잡아내는 것입니다. 다시마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데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끌어내 배출시킵니다. 혈관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또 다시마에는 라미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돌아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 100g을 도톰하게 썰고 다시마는 손바닥 한 장 크기 약 10g을 물에 헹궈 넣습니다. 물 1리터를 붓고 중불에서 20분 끓인 뒤 다시마는 건져냅니다. 간은 국간장을 젓가락으로 2-3번 정도만 살짝 넣으십시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애써 배출한 나트륨을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아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국물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건 그냥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몸이 식이요법에 반응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는 장 환경이 먼저 반응합니다. 식이섬유가 장 속 묵은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변이 더 잘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식후에 더부룩하던 것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이 시점에 많습니다. 나흘에서 5일 사이에는 혈관과 순환 쪽 반응이 옵니다. 손발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부기가 빠졌다는 느낌, 얼굴이 덜 붓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조금씩 살아나는 신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5일이 완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일은 몸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내오는 최소 기간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를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몸이 반응한다는 것을 느끼면 지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처음 5일은 몸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변화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나면 유지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무사과 주스를 드실 때 사과 양을 줄이십시오. 무와 사과 비율을 2:1로 맞추거나 사과 대신 배를 절반만 넣으셔도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다시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마에 칼륨이 많은데 신장이 약한 분은 칼륨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시마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다시마 대신 미역으로 바꾸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분은 처음부터 정량을 다 드시지 마십시오. 절반 양으로 사나흘 적응한 뒤 조금씩 늘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드시다가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면 양을 줄이고 2-3일 쉬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속이 쓰리다면 생강 양을 줄이거나 반드시 식후에 드십시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다시마 국물을 드셨는데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낮아졌다면
양을 조절하고 혈압을 꼭 체크하십시오. 몸의 반응을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처방이 아닙니다.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가지를 매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칩니다. 간단하게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하루는 무사과 주스, 다음 날은 무생강차, 그 다음 날은 무다시마 국물, 이렇게 사흘을 한 묶음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장 청소, 체온과 지방 연소, 혈압 관리, 이 3가지가 골고루 유지됩니다. 준비가 번거롭다 싶은 날은 셋 중 하나만 골라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사과가 있으면 무사과, 생강이 있으면 무생강, 다시마가 있으면 무다시마, 그날 있는 것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챙기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몸을 이끌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방향,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방향, 체온이 올라가는 방향. 겨울무 조합 3가지는 그 방향 위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몸 반응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3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냉장고에 있는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루는 사이 장은 더 느려지고 혈관은 더 굳어갑니다. 오늘 시작하면 5일 뒤 배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겨울무 한 덩이가 지금부터 몸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